산샬스의 미는 부동산 및 기술 분야에서 최고의 그룹 중 하나인 탄민그룹의 수장으로서 재능 있는 젊은 회장입니다. 직원과 경쟁자들의 눈에 비친 강인한 이미지와는 달리 미는 평범한 노동자인 척 일상생활의 구석구석에 자신을 내맡기는 특이한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어깨의 짐을 덜어내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그가 항상 갈망했지만 그날 아침 미는 옷장 앞에 서서 조용히 바랜 티셔츠와 낡은 청바지를 골랐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이 남자는 아무도 그가 무시무시한 회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야구 모자를 쓰고 등에 상품이 든 천 가방을 맸습니다. 오토바이 열쇠를 챙겨든 그는 마치 무명인처럼 화려한 저택을 나섰습니다. 미는 경적 소리와 시끄러운 소리가 뒤섞인 붐비는 거리에서 오래된 오토바이를 타는 느낌을 좋아합니다. 배송 기사로 위장한 날들은 그에게 다른 삶의 조각들을 발견할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럴 때 미는 모두가 존경하는 민 회장이라는 이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느낍니다. 그러나 그의 이중 생활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민의 가족, 특히 그의 어머니 홍부인은 결혼에 대해 끊임없이 압력을 가합니다. 어제 저택에서 저녁 식사를 할 때 홍부인은 민을 엄숙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탁자 위에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봐라, 여기는 전 가문의 딸인데 예쁘고 학식도 높고 게다가 재벌가 아가씨야. 우리 두 집안이 사돈을 맺으면 이보다 더 좋을 게 뭐가 있겠니? 홍부인의 목소리는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미는 젓가락을 내려놓았고 그의 눈은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권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가문 때문에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진정으로 저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싶어요. 사랑? 너는 그룹 회장이야. 그렇게 몽상할 시간이 없어. 미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여 와인잔을 비웠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의 열망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박한 사랑, 권력이나 명성이 아닌 진정한 자신을 사랑해줄 사람을 갈망했습니다. 그날 밤 미는 서재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저 밖에서 도시는 여전히 불빛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고 마음속에는 이름 모를 공허함이 일었습니다. 가족의 압력은 오히려 그의 정체성을 비밀로 유지하려는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의 가면 아래에서만 자신이 항상 고민해왔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재산을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미는 배송기사로서의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룹의 빡빡한 업무 일정은 그가 이 평범한 삶을 위해 일주일에 몇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작은 시장에서 물건을 배달하던 중 미는 한 중년 여성과 부딪혔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사과했지만 민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손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물건들을 쥐고 떨고 있었습니다. 민은 조용히 그녀가 물건을 줍는 것을 도왔고 그의 눈에는 사색의 기미가 스쳤습니다. 배송 기사인데 이렇게 친절하니 나중에 큰 복을 받을 거예요. 할머니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은 희미하게 웃으며 저는 제 일을 잘하고 싶을 뿐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차가운 태도와 날카로운 업무 방식으로 유명한 젊은 여성 CEO 마이는 고급차에서 막 내렸습니다. 그녀는 민을 지나쳤고 그녀의 눈은 약간의 경멸과 함께 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느낌에 민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흥미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겠군.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은 이 만남이 그의 인생을 뒤집을 일련의 사건들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정오, 민은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한 고급 카페에서 큰 주문을 받았습니다. 이 카페는 고급 고객과 현대적인 공간으로 유명했으며
바레옷과 야구 모자를 쓴 민의 소박한 스타일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커다란 커피 2봉지와 케이크 한 상자를 들고 도심은 항상 붐비고 바빴습니다. 반짝이는 차들이 길가에 주차되어 있었고 정장을 차려입은 회사원들이 바쁘게 걸어 다녔습니다. 평범한 배송기사의 모습인 민은 그 공간에서 이질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건물의 로비로 막 들어섰을 때 민은 갑자기 반대편에서 온 여성과 부딪혔습니다. 그 충돌로 인해 그의 손에 있던 커피잔이 튀어올라 여성의 값비싼 하이힐에 쏟아졌습니다. 커피 냄새가 공기 중에 퍼져 불쾌하고 혼란스러운 느낌을 자아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녀는 기술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신생기업의 젊은 여성 CEO 마이였습니다. 깔끔하게 자른 짧은 머리, 세련된 크림색 정장,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마이는 다른 사람들을 위축시키는 권위를 발산했습니다. 그녀는 민을 찡그린 눈으로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의가 아니었어요. 그는 서둘러 주머니에서 티슈를 꺼내 마이의 신발을 닦았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은 오히려 그녀를 더욱 불쾌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마이는 불쾌한 눈빛을 번뜩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신발이 얼마인지 알아요? 당신의 한 달 월급으로도 살 수 없어요. 민은 고개를 들었고 그의 차분한 눈은 마이의 가혹한 눈빛과 마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원하신다면 새 신발을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이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것은 즐거운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머리에 쓴 모자조차 저렇게 낡았는데 뭘로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미래가 없는 사람들과 말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주변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멈춰서서 호기심과 동정심이 섞인 눈빛으로 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불쾌하거나 화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은 정중하면서도 예측할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충고 감사합니다. 민은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렇게 말한 후 민은 커피 봉지를 집어들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걸어갔습니다. 그는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았고 설명이나 변명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고 그의 침착함과 자신감 있는 눈빛은 그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인데 저렇게 욕을 먹고도 태어날 수 있지? 그 사이 민은 방금 일어난 일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듯한 기분으로 건물을 나섰습니다. 그는 마이에게 새 신발을 쉽게 사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녀가 원한다면 옷장 전체를 사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위와 계급의 차이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자신의 넓은 방의 의자에 앉아있던 민은 문득 마이가 자신을 바라보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멸이 아니라 약간의 의혹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편에서 마이는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았습니다. 회의와 보고서로 바쁜 와중에도 그 이상한 배송기사의 이미지가 계속 그녀의 마음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저렇게 자신감 넘쳐 보일 수 있다니. 마이는 그 생각을 지우려는 듯 고개를 살짝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두 사람 중 누구도 이것이 그들 각자의 가면을 벗겨낼 복잡하고 예상치 못한 관계로 가득 찬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깊은 밤, 도시의 번화한 거리는 점차 조용해졌고 운하 옆에 위치한 작은 노점상 구석만이 예외였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낮은 플라스틱 의자들을 비추었고 꼬치구이, 소스, 숯불의 열기가 공기 중에 뒤섞였습니다. 민은 낡은 티셔츠를 입고 그곳에 앉아 배송기사 무리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구운 음식, 몇 접시와 청량음료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의 모습은
마치 그가 속한 곳인 것처럼 그 소박한 분위기에 녹아들었습니다. 민 씨, 계속 이야기해봐요. 민은 웃으며 청량 음료 병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설득이랄 게 뭐 있어요. 그 고객은 약속 시간에 늦을까봐 까다롭게 굴었기 때문에 저는 그가 거절할 수 없는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다른 사람이 궁금해했습니다. 간단해요. 그에게 같은 장소로 몇 개의 주문을 더 넣으라고 했어요. 제가 한 번에 배달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효율적이고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요. 무리는 웃음을 터뜨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민 씨는 정말 사업 수완이 대단해요. 그러나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차가운 여성 CEO 마이가 차에서 막 내렸습니다. 그녀는 파트너를 찾기 위해 노점상을 지나갔습니다. 마이는 원래 이런 장소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저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활기찬 웃음소리에 그녀는 살짝 눈길을 돌렸습니다. 민이 배송기사 무리 사이에 앉아있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녀는 왠지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사람이 오늘 아침에 제 신발에 커피를 쏟은 그 배송기사 아니에요? 그러나 이 순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은 더 이상 사과하며 움츠러든 모습이 아니라 그녀가 예상하지 못한 자신감과 편안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지성과 유머로 무리를 이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이는 살짝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그녀는 궁금했지만 다가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마이는 멀리 서서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럼 고객이 물건을 분실했을 때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때는 마지막으로 배달한 소포의 위치, 추적 기능을 사용해서 역추적했어요. 다행히도 받는 사람이 편안한 사람이어서 몇 마디 잘했더니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해결됐어요. 그의 모습은 평온했지만 그의 말은 분명하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마이는 그 자리에 서서 짜증을 억누르려고 애썼습니다. 그녀는 원래 민이 그저 평범한 배송기사, 그녀가 말했던 것처럼 미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말하는 방식, 상황을 처리하는 방식은 그가 다르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근처의 꽃이 구이 가판대로 다가가 음식을 주문하는 척했지만 그녀의 귀는 여전히 민의 무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 근처에 앉아있던 몇몇 사람들이 사업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민 씨, 만약 당신이 개인 운송회사를 연다면 분명히 대형 회사들을 이길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은 리더십 자질이 있어요. 민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무엇을 하든 시간과 준비가 필요해요. 그러나 기회가 있다면 저는 운송회사가 고객 서비스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술이 현대적일 수 있지만 헌신이 없으면 멀리 갈 수 없어요. 민의 말에 마이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노점상에서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교훈을 얻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더욱 짜증나게 만든 것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 호기심이었습니다. 마이는 친구가 도착하자마자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나 파트너와의 대화 내내 민의 이미지가 계속 그녀의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왜 그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 그녀를 그토록 신경 쓰이게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신감 있는 눈빛이 마이가 아직 짐작할 수 없는 무언가를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이 민은 멀리서 날카로운 눈빛이 자신을 몰래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여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노점상에서의 예상치 못한 만남은 그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었고 그들은 점차 서로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이의 사무실에서의 아침,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고객들의 불만 이메일이 쏟아져 들어와 그녀의 회사 운영팀 전체가 마치 불 위에 앉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가 협력하는 운송업체에 문제가 생겨 수많은 주문이 지연되거나 잘못된 주소로 배달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일에서 완벽을 요구하는
엄격한 여성 CEO로 유명한 마이의 명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이는 회의실 탁자를 세게 내리쳤고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은 직원들 한 명 한 명을 훑었고 그들은 아무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틀 만에 우시개가 넘는 주문이 잘못되었어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에요?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운영 직원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운송업체 측에서 일시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럼 왜 대체 해결책을 찾지 않는 거예요? 마이는 목소리를 높였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방 안 사람들의 심리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짓눌렀습니다. 아무도 감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나 팀이 실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긴장의 정점에 달했을 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배송기사의 모습인 민이었습니다. 민은 마이의 불쾌한 눈빛을 보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긴장된 분위기를 어느 정도 즐기고 있었습니다. 마이는 눈살을 찌푸리며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두고 가세요.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배달을 위해 탁자로 다가갔을 때 민은 우연히 문 근처에 앉아있는 직원들의 대화 일부를 엿들었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운송업체를 대체할 사람을 찾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민은 멈춰섰고 그의 눈이 빛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엿들었어요. 운송에 문제가 있는 것 같군요. 그렇죠. 민은 침착하지만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마이는 고개를 돌렸고 그녀의 눈은 불쾌함과 놀라움이 섞여 빛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꼬는 듯 했습니다. 민은 서둘러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방 안의 화이트보드로 다가가 간단한 도표를 빠르게 그렸습니다. 허락하신다면 제게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효과가 없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민은 도전적인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운송업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대신 회사는 다중 채널 모델을 적용하여 각 지역의 소규모 운송업체를 결합하여 배송 시간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민은 심지어 자신이 함께 일했던 몇몇 신뢰할 수 있는 운송업체를 열거했고 시스템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 주문을 분할하는 솔루션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마이는 그 자리에 서서 들었고 그녀의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그녀는 민의 말이 매우 합리적으로 들린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가 너무 명확하고 자신감 있게 제시하는 방식은 이 계획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마이는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은 미소를 지었고 그의 눈은 깊었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적용하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공적으로 배달되는 주문 수도 늘릴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고객들이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보고 당신의 전문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잠시 생각한 후 마이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시도해보겠어요. 그러나 실패하면 다시는 우리 회사에 배달할 꿈도 꾸지 마세요. 3일 후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배송 시스템이 크게 개선되었고 정시에 배달되는 주문 수가 2배로 증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들은 마이의 회사의 전문성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겼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민이 제안한 새로운 운송 솔루션과 연계된 프로모션 덕분에 매출도 증가했습니다. 마이는 보고서를 보며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일어서서 창밖을 내다보았고 그녀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 그녀가 한때 미래가 없다고 여겼던 사람이 이제 그녀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마이는 의욕과 호기심이 섞인 눈빛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아침 마이는 사무실에 앉아
회사의 운송 운영 개선에 대한 보고서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긍정적인 결과를 말해주고 있었지만 마이는 자랑스러워하기보다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시한 평범한 배송기사 민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제시한 것은 실무 경험일 뿐만 아니라 마치 그가 전문가들보다 운송 산업을 더 잘 이해하는 것처럼 전략적이고 비전이 있었습니다. 마이는 눈살을 찌푸리며 보고서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배송기사가 그렇게 폭넓은 지식을 가질 수 있지? 그녀는 속으로 의아해했습니다. 민이 말하는 방식, 자신감 있는 눈빛, 압박감에 직면했을 때의 침착함. 이 모든 것은 그녀가 이전에 그렸던 평범한 노동자의 이미지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최고급 카페에서 파트너와의 만남을 갖던 중 마이는 우연히 민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는 더 이상 낡은 옷과 배달 가방을 든 배송기사가 아니었습니다. 민은 카페의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고 정교하게 재단된 짙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노트북이 펼쳐져 있었고 두꺼운 서류 뭉치도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마이는 멈춰 섰고 그녀의 심장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아는 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민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카페에 걸린 램프의 불빛이 아래로 비추어 그의 세련되고 성숙한 모습을 돋보이게 했습니다. 그 모습에 마이는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민, 그는 정말 누구일까요? 그 질문이 그녀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마이의 이성은 즉시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그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녀는 다른 세부 사항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의 손목에 있는 정교한 손목시계, 그가 맞은편에 앉은 남성과 예의 바르고 날카롭게 대화하는 방식. 그러나 결코 비굴하지 않고 마치 그가 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이는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우연히 카페에 들어온 것처럼 가장하여 근처의 탁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냈지만 그녀의 눈은 민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온한 척하려고 애썼지만 중년 남성이 떠나자 민은 의자에 기대어 커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녀는 놀란 목소리로 말했지만 여전히 익숙한 차가움을 유지했습니다. 민은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은 잠시 놀란 기색을 보였지만 즉시 그는 익숙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마이씨, 오랜만이네요. 마이는 희미하게 웃으며 민이 거절하기 전에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여기서 당신을 만날 줄은 몰랐네요. 여기서 뭐 하세요? 당신 배송기사 아니었어요? 민은 여전히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더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제 주요 업무는 여전히 배달이에요. 민의 말은 겉으로는 평범하게 들렸지만 오히려 마이를 더욱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매우 능숙하게 대답했고 아무것도 부인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이는 눈살을 찌푸리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당신이 평범한 배송기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 우리 회사의 운송 문제를 해결한 방식, 그리고 당신의 말투, 제가 당신에 대해 전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마도 당신은 저를 너무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고 평범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마이는 침묵했고 민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이전의 편견이나 태도에 대해 화를 내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가 그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관대함과 자신감은 마이를 더욱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이는 더 이상 평소처럼 날카롭지 않고 호기심과 진실함이 담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민은 가볍게 웃었고 그의 눈은 사색에 잠긴 듯한 빛을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누군가가 저의 직함이나 권력이 아니라
저의 본 모습 때문에 저를 사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마이 씨, 당신은 저의 양면을 모두 보았어요. 그래서 묻겠는데 배송기사와 회장 사이에서 제가 어떤 점이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민의 질문에 마이는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그들이 만났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노점상에서 대화를 나눌 때에 그의 유쾌함부터 업무를 논의할 때의 침착함과 지성까지. 결국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다르지 않아요. 바로 그 점이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저를 당신에게 끌리게 만들었어. 마이의 대답에 미는 잠시 멍해졌지만 이내 그는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이는 전과는 다른 감정을 품고 세미나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확신하는 것은 그녀가 그의 정체나 그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항상 그래왔던 그 사람 자체 때문에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운명의 장난을 그 어느 때보다 흥미롭게 만들었습니다. 마이는 자신의 아파트 거울 앞에 서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이는 항상 자신감 있고 강인한 사람이었고 결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녀는 긴장했고 마치 전투에 나서는 것처럼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그녀는 심플하지만 우아한 흰색 드레스를 입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내가 그의 정체가 아니라 그의 사람 자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해. 그날 저녁 마이는 도시 한가운데에 위치한 작은 카페에서 민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알기로 민이 조용함을 찾고 싶을 때 자주 들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민은 이미 그곳에 앉아 있었고 그의 앞에는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노란색 조명이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사색의 그림자를 돋보이게 했습니다. 마이는 심호흡을 한 후 걸어갔습니다. 민은 그녀를 보고 고개를 들었고 그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무슨 할 말이라도 있어요. 마이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고 그녀의 손은 방금 주문한 오렌지 주스 잔을 가볍게 쥐고 있었습니다. 민 씨,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민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듣고 있어. 마이는 고개를 들어 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당신이 쉽게 아무나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저 또한 당신을 과소평가한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러나 결국 저는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당신의 진실함, 지성, 그리고 자신에게 진실하게 사는 방식. 당신은 제가 이전에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삶을 바라보도록 가르쳐 주었어요. 민은 놀랐습니다. 그는 마이를 바라보며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마치 그녀의 감정을 읽으려는 듯 했습니다. 마이 씨, 당신이 방금 한 말을 이해하고 있는 것. 이것은 장난이 아니에요. 마이는 단호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제가 당신의 지위에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민은 침묵했고 그의 눈은 잠시 감동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강인하고 단호한 여성인 마이가 그렇게 진실하게 감정을 표현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탁자 위에 손을 얹고 마이의 손을 가볍게 만졌습니다.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는 당신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며칠 후 민은 마이를 가족에게 소개했습니다. 민의 어머니 홍 부인은 처음에 자신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 자신이 바라던 재벌가 아가씨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매우 놀랐습니다. 민아, 너 정말 그녀의 가족은 우리와 어울리지 않아. 민은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좋은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 그러나 저는 진정한 사랑이 지위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마이는 제가 선택한 여성이고 그녀가 어디 출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그녀 자신이기 때문이. 마이는 민의 옆에 서서 불안해했지만 그의 말을 듣고
자신이 올바른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잠시 침묵 후 홍 부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다. 네가 행복하다면 나는 받아들이겠다. 결혼식은 도시 외곽의 작은 정원에서 소박하지만 따뜻하게 거행되었습니다. 권력 있는 하객이나 언론 매체 대신 민과 마이의 결혼식은 민이 친구로 사귀었던 노동자들의 낯익은 얼굴들로 가득 찼습니다. 민과 함께 다녔던 젊은 배송기사롱은 일어서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언젠가 민 씨가 실제로 대기업의 회장이라는 것을 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민 씨는 배송기사이든 회장이든 제가 만난 사람 중 최고예요. 롱은 말했고 식장 전체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심플한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은 마이는 민의 옆에 서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호화로운 결혼식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여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 결혼 후 민과 마이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가족뿐만 아니라 업무와 삶에서 의미 있는 가치들을 함께 만들어 나갔습니다. 민은 자선 프로젝트를 계속했고 가난한 노동자들을 도왔으며 마이는 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신선한 아이디어와 열정을 제공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그들은 부부일 뿐만 아니라 함께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의미 있고 그들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랑 이야기를 쓰는 두 명의 동반자였습니다. 운명의 장난은 완벽한 결말로 끝났지만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하고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지위나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지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진실함과 진정한 사랑이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항상 믿으세요. 만약 당신이 이와 같이 영감을 주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좋아한다면 새로운 빛의 근원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사랑, 삶, 그리고 우리 주변의 좋은 가치들에 대한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발견해 보세요. 당신의 구독 하나가 희망과 사랑의 빛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